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프로젝트가 데이터베이스랑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그리고 레스트풀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 예제 마지막 정리 예제예요.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디파트먼트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가 있고 스튜던트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었죠. 이제 디파트먼트 좀 하면은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테이블은 사실 쉬워요. 그래서 뭐 그 나머지 두 개 테이블까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디파트먼트는 완전히 클리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방식이 그 액션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갖고 이제 페이지가 계속 리다이렉션 되면서 처리한 방식이죠.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프로페설도 이제 그렇게 액션 페이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건데 프로페서하고 스튜던트 테이블부터는 프로필 사진이라는 필드가 있어서 업로드가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먼저 한 다음에 프로페설 쪽을 완성을 할 거고요. 왜냐면 DB 처리랑 이제 파일 업로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이 프로페서는 디파트먼트랑 마찬가지로 액션 페이지를 두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프로페서를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레스트풀을 또 볼 거예요. 레스트풀은 이제 AJAX로 처리할 수 있는 백엔드 만드는 방법. 이걸 보면은 이 레스트풀 API를 만든 다음에 파일 업로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AJAX로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도 봐야 돼요. 그게 완성이 되면은 다시 스튜던트로 돌아갈 거예요. 스튜던트는 전체를 이제 AJAX로만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튜던트 관련된 AJAX 구현을 미리 해놓은 바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처리 그 기초 수업이고요. 응용 예제에서는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수정, 탈퇴 요런 처리들을 볼 겁니다. 이때는 서브밋 방식과 그 다음에 AJAX 방식을 골고루 다 쓰게 될 거예요. 아, 참, 이 사이에 스케줄러가 하나 또 있네요. 네, 요게 앞으로 스프링에 대해서 남아있는 과정이고요. 제 예상으로는 요번 주에 여기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은 요번 주까지 해서 그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일단 DB 설계 픽스 짓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화면 UI 작업이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프로젝트 계속 하시면 됩니다. 뭐 응용 예제는 회원가입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예제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프로젝트를 아예 내가 통째로 해줘버리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예제가 나가진 않을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리액트 JS랑 리눅스 두 개를 이제 약간 사이드처럼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계속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언어까지 보고 나면 이제 우리 전체 수업이 끝나요. 자, 파일 업로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강의실 문 좀 닫을게요. 푹 자서 그런지 오늘 좀 목청이 크네. 자, 어플리케이션.프로퍼티스에 이제 몇 가지 환경 설정 정보를 넣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가 파일 업로드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업로드와 관련된 클래스들이 다 있어요. 백엔드 프레임워크 중에 자체적으로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게 유일하게 PHP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예요. 다른 백엔드들은 자체적으로 업로드 기능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깔고 뭐 온갖 그 세팅이 다 들어가요. 제가 해본 것 중에 그나마 업로드가 제일 쉬운 게 스프링 부트였어요. 자, 지금부터 코드가 그래도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면은 간만에 파일 처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java.io 패키지 막 들어가고 오늘 파일 헬퍼의 기능이 되게 많이 추가될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코딩은 딱 업로드할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어. 주제 자체가 업로드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의 여지가 1도 없는 코드들이야. DB 연동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한 테이블 구조에 맞게 응용을 계속 해야 되는 코드인데 오늘 들어가는 거는 응용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완성만 해놓은 그 헬퍼만 갖고 있으면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코드들이에요. 메일 발송도 비슷했죠. 자, 일단은 파일 업로드 처리를 멀티파트 처리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폼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인풋 타입 파일 뭐 이렇게 된 요소가 파일 업로드를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인풋 타입 파일이 있을 때 이 폼 태그가요. enc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속성을 추가해야만 파일이 전송이 돼요. 저게 없을 때는 단순 텍스트 전송이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가 발생을 안 하고요. 이 속성이 들어가면은 이제 입력한 모든 내용이 바이너리로 바뀌어서 올라가요. 여기에 속성 이름이 이제 멀티파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웹에서 멀티파트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업로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요. spring.sublit.multipath.max 파일 사이즈. 파일 하나당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량입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값 이상을 업로드를 못해요. 그 다음에 max request 사이즈.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랑 파일 데이터를 전부 통틀어서 서브밋되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예요. 이거보다 더 늘리면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자, 파일 업로드라는 거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자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정해서 스프링부트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스프링부트는 그거를 어딘가의 폴더에다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업로드될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 여기서는 뭐 C 드라이브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스터디 스프링부트 안에 업로드라는 폴더로 저장을 해라 라고 경로를 지정한 거거든요. 이 경로 값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뭐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개념이 없다 그랬죠. 자, 주의사항은 슬래시로 끝나면 안 돼요. 끝에 슬래시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이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폴더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맥이나 리눅스는 하드디스크에 드라이브 문자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개념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앞에 안 붙었잖아요. 그쵸? 이게 없죠. 앞에.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의 폴더 경로를 지정할 때 슬래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웹이라는 개념 자체가 리눅스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지정할 때 슬래시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이야.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상의 경로를 지정할 때 드라이브 문자열 앞에 최상위 위치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슬래시가 붙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웹사이트 경로 지정할 때 로컬호스트 콜론 8080 한 다음에 슬래시로 계속 구별하잖아요. 그 슬래시 자체가 리눅스에서 말하는 폴더 구분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거는요. 나는 그냥 프로젝트 안에서 통째로 관리해야지 라고 해서 이 폴더를 프로젝트 폴더 안에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 폴더 안에 만드시면 안 돼요. 실습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 건데 그 스프링 부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배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자르 파일로 압축이 돼요. 통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소스 코드가 우리 자바 할 때 라이브러리 만들게 했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자르라는 확장자로 압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업로드 폴더 자체를 프로젝트 안에 넣어버리면은 완성했을 때 압축 파일 안에다가 업로드된 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압축 파일의 압축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이 경로를 지정하면은 실습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완성했을 때 코드를 들어 엎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랑 상관없는 위치에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업로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심플 업로드 컨트롤러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URL은 심플 밑에 업로드 싱글이라고 하나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HTML 파일 하나만 뷰로 걸었어요. 그럼 HTML 파일은 간단하게 가야죠. 자, header.html 여기서 그냥 단일 업로드라고 메뉴 하나만 구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HTML 파일도 간단하게. 자, 액션 페이지는 심플 밑에 업로드 싱글 OK라는 페이지로 걸게끔 했고요. 요거 꼭 들어가야 돼요. ENC 밑에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거 없으면 업로드 안 돼요. 자, 위에 거는 그냥 기본 텍스트 데이터예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인풋 타입 텍스트. 그 다음에 밑에 인풋 타입 파일. 네임 속성 포토. 그 다음에 accept 속성은 내가 특정 종류의 파일만 지정하고 싶을 때 거는 거예요. 이미지 타입의 별, 모든 방식. 만약에 이미지 슬래시 png라고 하면은 확장자가 png 이미지만 걸려요. 여기 들어가는 걸 마인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M인지 N인지 맨날 헷갈리네. 파일의 종류를 의미하는 문자열이에요. 네, 마인 타입이라고 하면은 검색되는 거 되게 많아요. 마인 타입 표 나무 위키로 들어가 볼까요? 미디어 타입의 줄임말인데요. 우리가 파일 확장자를 얘기하잖아요. 파일 확장자가 그 파일의 종류다. 처음에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파일 확장자는 이름 바꾸기에서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동영상 파일의 확장자가 mp4란 말이에요. 그거를 확장자를 내가 이름 바꾸기 위해서 jpg로 바꿨어. 그럼 그렇다고 걔가 그림이 되나? 그쵸? 그림으로 열리진 않아요. 확장자는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지 실제 파일의 성격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일의 종류를 의미하는 값은 파일 헤더 안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박혀 있어요. 이걸 마임 타입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 파일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검색하면 종류별로 많아요. 네. 조금 검색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종류가 쭈루룩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vng.ms 파워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업로드 필드는 파워포인트밖에 업로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미지 파일 종류, 지금 JPG를 검색했는데 이미지 파일 종류는 전부 이미지 슬래시 확장자 이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슬래시 별이라고 지정하면은 모든 종류의 이미지 업로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브밋을 누르면 요 컨트롤러로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업로드된 파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문자열로 취급해서 처리해도 되지만 그냥 버리기에 아까운 정보들이 좀 있으니까 모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드 네임은 인풋 타입 파일의 네임 속성, 오리진 네임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이름, 원본 이름, 컨텐츠 타입은 파일 형식, 마임 타입 값이고요. 파일 용량, 그 다음에 서버상의 파일 경로, 내가 그 스프링이 업로드된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근데 여기에 저장되는 경로는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이런 식으로 경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웹상에 노출이 안 돼. 그래서 이 경로를 URL로 다시 바꿔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업로드 준비인데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없죠. 이게 스텝 1이에요. 자, 스텝 2로 넘어가면 우리가 my web config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결국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은 웹상에 노출이 돼야 돼요. HTTP로 접근이 돼야 그 IMG 태그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서 my web config예요. 환경 설정 파일에서 우리가 설정한 두 개 경로 값을 일단 읽어와요. 자, 인터셉터 추가하는 거는 기존에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add resource handler. 자, 요게 의미가 앞에는 뭐가 붙어도 상관없고요. 슬래시 별. 앞에 뭐가 붙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업로드 URL. 자, 예를 들어서 내가 img src 속성에 스텝 1에서 업로드 URL을 슬래시 파일즈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된 파일이 URL 상에서 모두 이 밑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슬래시 파일스 밑에 뭐 헬로 밑에 월드 밑에 photo.jpg라는 파일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업로드 URL이라고 지정한 환경 설정 값입니다. 자, %s니까 앞에 있는 변수를 치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환경 변수 값 슬래시 파일스로 시작하고 뒤에는 뭐가 오건 상관없어. 이런 스타일의 URL이 감지가 되면 파일 콜론 슬래시 슬래시는 내 컴퓨터에서 뒤지라는 거예요. 슬래시 파일스 밑에 뭐뭐뭐뭐가 온다면 이거를 파일 콜론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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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어디 폴더 밑에 스터디 스프링 부트 밑에 업로드 여기까지의 값이 업로드 dir로 매칭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세팅이 된 거잖아요. 뒤에 슬래시 붙였어요. 슬래시. 여기까지 값이 환경 설정에서 읽어온 거죠. 이런 URL로 시작하는 값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요 경로를 이 폴더 안에서 찾아놔요. 이게 리소스 핸들러라는 객체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URL로 들어오는 경로가 에셋 폴더 안에도 없고 컨트롤러 URL에도 없을 때 마지막 최종 마지노선으로 그 파일을 찾을 경로를 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플 업로드 컨트롤러에서 완성을 할게요. 아까 스텝 1에서는 제가 이것만 제시했거든요. 그냥 요거 업로드 폼 집어넣는 HTML 팩 요거 하나만 아까 스텝 1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할 거예요. 자, 웹 헬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값 업로드 dir과 업로드 URL 가져옵니다. 자, 스프링에 순정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는 예제예요. 업로드 싱글 OK는. 그러니까 업로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리퀘스트 파람. value는 subject, require fails. 일반 텍스트 데이터는 종전과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업로드된 파일도 똑같이 리퀘스트 파람으로 받아요. 대신에 객체 형태가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객체 타입이에요. 이거 하나면 일단 스프링 부트가 업로드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디엔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추출하고 저장될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야. 내가 할 줄 아는 모든 종류의 백엔드를 다 뒤졌을 때 업로드가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업로드 받으려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가 인풋 태그를 통해서 업로드한 객체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메서드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photo.get original file name.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 뭘 뜻하겠어요? 원본 이름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원본 이름을 추출하려고 했는데 원본 이름이 없대. 그거는 업로드된 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웹헬퍼.bad request 업로드된 파일이 없습니다라고 메시지 박스 뿌리고 전 페이지로 튑니다. 리턴 널. 자, 업로드된 정보 좀 확인해 보려고 업로드된 정보를 로그로 기록을 할게요. 원본 파일 이름, get 오리지널 파일, 그 다음에 인풋 타입 파일의 네임 속성값, getName. 그러니까 getName이 파일 이름이 아니에요. HTML 태그의 네임 속성 값이에요.
그리고 컨텐츠 타입, 파일 종류랑 파일 용량. 요거를 일단 로그로 남겼어요. 뭐 로그 남는 거 싫으면 요거 안 해도 되고. 자, 그럼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됐다라는 거는 스프링 부트가 자기 메모리에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스프링 부트가 임시 폴더에 갖고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러가 실행이 끝나면 업로드된 파일은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삭제되기 전에 내가 지정한 폴더에다 걔를 복사해 놓는 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만들어줘요. 업로드 dir. 아까 환경 설정에 집어넣은 요 경로예요. 여기에다가 파일의 원본 이름을 걸어서 파일 객체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포토객체.transfer2 하고서 파일 객체를 주면은 스프링 부트가 메모리상에 갖고 있는 파일을 이 경로로 보내라 해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은 이게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이런 경로잖아요. 그쵸? 이 폴더가 없으면 에러나.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도 에러나. 근데 이 트랜스포트 메서드가 트라이 캐치가 강제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여기선 직접 구문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파일이 저장이 잘 됐으면 업로드 정보를 이제 모델 객체에다 담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업로드의 처리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HTML에서 파일 업로드해. 그럼 그거를 스프링이 자기 메모리에 갖고 있죠. 그거를 어디엔가 파일을 폴더에다 복사를 해요. 그러면 그 파일의 정보를 경로라든지 파일 이름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DB에다 넣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파일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DB 연동을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DB 연동하기 직전에 모델 객체에다 담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파일 경로에서 get absolute path. 우리 java.io 할 때 파일 객체 했었잖아요. get absolute path는 파일의 실제 절대 경로를 가져오죠. 근데 여기서 윈도우하고 윈도우 아닌 경우에 코드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은 윈도우는 파일의 경로를 역슬래시로 구별한단 말이야. 근데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파일의 경로를 슬래시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윈도우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개발할 때는 그냥 자기 컴퓨터에 맞춰서 그 역슬래시로 파일 처리를 다 해. 근데 만들고 나서 상용화 딱 시켜놓으면은 리눅스란 말이에요. 그럼 업로드 쪽 다 뜯어고쳐야 돼. 파일 경로 구별하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장 오픈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보통 서비스 오픈 작업은 밤 12시 이후에 시스템 막아놓고 합니다. 그 새벽에 이거 고치려면은 미쳐요. 그래서 애당초 그냥 미리 처음부터 대응을 해놔야 돼. 자, 절대 경로를 가져오는데 윈도우면은 폴더 사이사이가 역슬래시로 잡혀있죠? 문자란에 역슬래시 집어넣으려면 역슬래시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잖아요. 역슬래시는 이스케이프 문자니까. 그래서 절대 경로 안에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다 강제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 문자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경로에서 한 글자를 뽑아. 한 글자를 뽑았을 때 윈도우라면은 C나 D일 거고 맥이나 리눅스라면 슬래시일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를 뽑았을 때 첫 글자가 슬래시와 같다라면은 요 if문은 맥이나 리눅스용 처리고요. 밑에는 윈도우용 처리죠. 자, 그래서 맥이나 리눅스인 경우는 업로드된 절대 경로가 요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업로드된 절대 경로가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앞부분부터 여기까지는 환경 설정 파일에 들어가 있는 값이죠. 자, 절대 경로에서 환경 설정에 있는 값과 동일한 문자열을 빈 문자열로 바꿔버려요. 지우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남는 거는 요거만 남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환경 설정 값에 있는 값 자체가 지금 이 사용자 홈 디렉토리잖아요. 그렇죠? 애당초 윈도우에서 개발 코딩하잖아. 그럼 완성하고 나면 실제 상용화 시스템으로 옮겼을 때는 이런 경로 자체가 없어요. 윈도우에서 C 드라이브 밑에 그런 경로값도 없거니와 상용 시스템에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이 존재할 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상용 시스템으로 가면은 요거를 다 바꿔야 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업로드된 경로를 DB에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DB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상용화 시키면은 DB에서 이걸 다 업데이트 쳐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예 애당초 DB에 저장할 때 이걸 빼고 뒷부분만 저장할 거예요. 왜냐, 앞부분은 환경 설정 파일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환경 설정 파일 하나 수정하는 게 편하지. 상용화 시스템하고 테스트 시스템이 DB 데이터가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배포할 때 일이 되게 많아져요. 이거는 진짜 상용화 작업을 해봐야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인데, 어쨌건 실제 환경 설정에 있는 값은 중복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DB에 저장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밑에 뭐 이렇게 경로였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앞에 슬래시를 하나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요 슬래시를 빼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업로드 dir 환경 설정 파일에서 서브 스트링 1 첫 번째 글자부터 끝까지죠. 그걸 뺀 거를 빈 문자열로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 폴더 내에서 최종 경로 로그를 한번 찍어서 확인해 봤고요. 이 업로드 결과를 빈지에다 담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패스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슬래시 myphoto.jpg예요. 이거를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스프링 어쩌고저쩌고 밑에 업로드, 이 폴더 안에 이 경로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까지 온 스토리가 이래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할 때 이미지에서는 img src 슬래시 파일스 밑에 myphoto.jpg 이렇게 걸 거예요. 여기서 슬래시 myfiles가 환경 설정 파일에 저장한 업로드 URL이라는 값이에요. 뒤에 있는 myphoto.jpg는 이 파일 패스 값이죠. 그러니까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이 파일 패스 앞에 환경 설정에 이 슬래시 파일스를 붙여준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일 URL. 그럼 우리가 아까 환경 설정 파일에다 넣어놓은 게 뭐냐면은 슬래시 파일스로 시작하는 경로가 감지가 되면
슬래시 파일스 밑에 있는 이 파일을 여기서 찾아라 라는 거를 아까 웹 콘피그에 코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다 됐으니까 이제 텍스트 데이터하고 요 빈즈 객체를 뷰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면 경로값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요. 아, 뷰를 하나도 안 넣어놨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테스트 업로드라고 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이미지가 뭐가 있으려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 지금 여기가 지정한 업로드 폴더란 말이에요. 지금 비어있죠?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은 네,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단일 업로드에서도 제가 지금 액션 파일을 딴 걸로 바꿔놔서 여기 처리가 지금 아, 내가 마이 웹 콘피그를 내가 작업을 안 했다. 그래서 사진이 안 나오지. 자, 마이 웹 콘피그까지 넣고요.
자, 다시 가동. 자, 업로드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폴더 비어 있고, 또 다른 사진 하나 지정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업로드된 파일이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을 IMC택에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스텝 2.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단일 업로드가 구현된다라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여기 업로드 폴더 환경 설정 폴더에 걸어놓은 그 폴더 하나에다가 업로드된 파일을 다 때려박고 있거든요. 근데 폴더 하나에 파일을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더 하나에 넣을 수 있는 파일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25,000 몇 개인가? 그러니까 폴더 하나에 폴더와 파일을 모두 합쳐서 25,000 몇 개? 그 정도밖에 못 넣어요. 그 말인즉슨 폴더 하나에다가 네이버의 모든 회원이 자기 사진 하나씩만 올려도 꽉 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업로드 될 때 자동으로 연, 월, 일로 폴더를 만들어요. 그러면 연, 월, 일 날짜 값을 이렇게 하위 폴더를 만들어 주게끔 하면은 그 업로드 할 때마다 파일이 날짜별로 분류가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폴더 하나가 꽉 차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도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좀 늘려놓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스텝 2까지 실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원본 파일 이름 그대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자, 업로드된 파일을 폴더 하나에다가 다 복사하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이름으로 업로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폴더 하나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파일 10번 붙여넣기 해봐. 최종적으로 남는 파일은 몇 개예요? 한 개잖아. 그래서 이름이 동일할 때 파일이 중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파일의 이름을 타임스탬프 값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의 파일 중복은 방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접자들이 진짜 1초도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업로드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업로드된 파일을 복사하기 전에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무한루프로 스캔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뒤에다가 일련번호를 붙여. 0,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없을 때까지 무한루프를 걸어갖고 마지막에 일련번호를 걸어주는 거예요. 요 숫자 값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업로드하는 거를 방지한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업로드를 못해요. 근데 한 번에 이미지 드래그해서 여러 개 멀티 업로드 할 때 그때는 빼박이야. 파일 이름 중복 방지 걸어줘야 돼. 예. 거기까지 넣는 게 이제 스텝 3, 4 단계일 거예요. 일단은 스텝 2까지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코드는 응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처리 과정 자체가 폴더 경로를 막 문자를 바꾸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대부분이 제 경험에서 나온 코드들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식의 처리를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이건 실제로 상용화 경험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코드야. 자, 일단 요거 완성되면은 코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날짜별로 처리하는 거 좀 보충하고 그리고 이거를 헬퍼로 묶을 겁니다. 헬퍼로 묶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업로드 처리할 때는 이런 로직 두 번 다시 안 쳐다봐도 되는 거지. 자, 스텝 1, 2까지 완성하시면 돼요. 오전은 요거까지만 할게요.